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트레스 약의 감춰진 부작용입니다. 스트레스 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트레스 약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내가 긴장이 돼요, 놀래요,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불안해요, 잠이 잘 안 와요, 잘 쉬어지지가 않아요, 등등이 있을 때 그 증상을 줄여주는 약 또는 식품을 말합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처방약,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일반식품입니다. 처방약은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인데요. 항불안제, 인대놀, 혹시 인대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수험생들이라든지 무대 공포를 느끼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찾는 약이죠. 항우울제, 수면제, 요즘은요 ADHD 약도 흔히 처방이 됩니다. 한의사도 처방을 하는데요. 한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감이소요산이라고 합니다. 일반 의약품은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우황청심원 또는 안정액 등등이 일반 의약품입니다. 세 번째가 건강기능식품, 식품인데요. 꼭 약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복용하기가 쉽죠. 약국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온라인으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면 영양제 또는 생약 제제,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일반 식품으로서 내 마음을 가라앉혀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네, 대표적인 게 캐모마일 차입니다. 아마 카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라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다라고 하는데요. 알고 보면은 사실은 내 몸, 마음의 고통스러운 반응입니다. 내 몸과 마음의 반응이죠. 그것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마음의 반응,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생각, 과다. 원 생각이 그렇게 많아요. 과거 생각, 남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라는 생각, 과거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 아니면은 그냥 같은 생각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해요. 이걸 강박이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감정이 계속 떠올라요. 화가 난다, 불안하다, 우울하다, 등등이 되겠죠. 몸의 반응, 네, 긴장된다, 놀랜다, 또는 호흡곤란이 온다, 아니면 잠이 안 온다, 잘 쉬어지지 않는다, 등등이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의 원인이 과연 뭘까요? 네,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만 든다면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야만 하기. 두 번째, 나만의 상황 평가. 네, 세 번째, 스트레스 풀기입니다. 네, 첫 번째, 해야 하기. 내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일상을 하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해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 네, 힘이 더 듭니다. 네, 스트레스 반응이 가중이 되죠. 그 자체로만도요. 두 번째가 나만의 상황 평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문제시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문제를 갖다가 이만큼 뻥 튀겨서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 문제시라고 하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기서 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재앙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거는 큰 재앙이야. 누가 죽어. 아니면 정말 큰일이야. 이게 바로 재앙적 사고입니다. 피해의식, 이것도 비슷한데요. 피해가 없습니다. 사실은 가해한 적이 없거든요. 피해가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만큼 피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느끼는 겁니다. 이걸 피해의식이라고 합니다. 비교하기. 네, 비교를 갖다가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하고만 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나보다 덜 가진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 그렇게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렇게 평가를 하면은 이 자체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게 되겠죠. 세 번째가 스트레스 풀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나 스트레스 받았어. 나 스트레스 풀어야 돼.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풀기를 하는데요. 요즘은 거의 다가 주로 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컨텐츠 소비라는 겁니다. 동영상을 본다. 이제 다들 그러시죠, 집에서. 또는 요즘 이제 그런
카페나 뭐 그런 데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게임을 한다. 뭐 PC방이든지 아니면은 웹 서핑을 한다. 웹 서핑을 이제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예, 그것을 둠 스크롤링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SNS를 한다. 네, 할 때는 어때요? 신나죠? 재밌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게 아까 느꼈던 그 이전에 느꼈던 스트레스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요, 스트레스 풀기가 다시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한다는 것이죠. 스트레스 약의 감춰진 부작용, 뭐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겠죠. 네, 첫 번째가 원인 악화입니다. 스트레스 약은요,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결과만을 갖다가 줄여주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원인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점점 스트레스 약에 의존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원인은 더 악화가 되는 거죠.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풀기랑 똑같습니다. 스트레스 풀기 할 때는 괜찮지만은 사실 그게 다시 악화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질병과 고통도 그렇고요. 스트레스 반응도 그렇지만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몸망과 삶 상황의 원인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내가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삶 상황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여기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일어난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 이것을 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풀기랑 똑같이 이 자체가 다시 스트레스 반응과 원인을 갖다가 악화시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약 의존입니다. 어떤 약이든 1개월 이상 복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약에 의존한다는 것은 약이 없으면 내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비타민 같이 그다음 말도 있습니다. 평생 드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 의존을 조장하게 되겠죠. 약 의존이 되면은 내성이 생깁니다. 네, 내성이라는 것은 이제 같은 약으로 안 돼요. 같은 용량으로 안 되고 점점 약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용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네, 세 번째가 약 반동입니다. 약 반동이라는 것은 약을 끊었을 때 일어납니다. 끊었을 때 스트레스 반응이 엄청 증폭이 됩니다. 아니면 다른 증상이 생겨요. 네,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마약의 금단 증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약을 끊으면 그냥 난리가 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거랑 같은 원리이죠. 사실은 약을 복용할 때 이제는 이렇게 장기간 복용하잖아요. 그럼 효과가 아예 없습니다. 뭐거나 많합니다. 그런데 약을 한번 끊었더니 난리가 나니까 이게 끊을 수가 없구나. 네, 약을 반동이 두려워서 약을 계속 복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스트레스 약으로 스트레스 풀기를 하셨나요? 스트레스 약을 1개월 이상 복용하면은 스트레스가 오히려 가중이 됩니다. 오늘 새로 원인 해결로 방향 전환을 하세요.